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금융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틴 뷰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코드를 짜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메타 본사 멜로파크에서는 오후 미팅이 한창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여느 때처럼 혁신의 엔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42분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앉아 서명하는 모습이 생중계됩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기존 수수료가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였으니 20배에서 50배가 오른 겁니다. 트럼프는 카메라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인재만 필요하다. 이 조치가 그걸 보장할 것이다. 실리콘밸리 한국인 커뮤니티 채팅방이 폭발합니다. 분당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구글 캠퍼스 43번 건물 3층. 김민준 연구원은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를 딴 지 2년. 구글 AI 연구팀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H-1B 비자로 일한 지 18개월째. 내년에 갱신해야 하는데 10만 달러. 회사가 과연 그 돈을 낼까? 옆자리 동료 박서준이 다가옵니다. 민준아 봤어? 응 방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같은 시각 샌프란시스코 금융가 JP모건 투자분석팀에서 일하는 이현우는 급히 회의실로 불려갑니다.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현우 씨 비자 상태가 어떻게 되죠? 내년 4월에 갱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사팀과 상의해 봅시다. 현우는 회의실을 나오며 생각합니다. 6년간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MBA를 마치고 애널리스트로 시작해서 시니어 애널리스트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VP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만 달러. 회사 입장에서는 새 사람 뽑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곳곳에서 비슷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페이스북 메타에서, 애플에서, 테슬라에서, 넷플릭스에서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당혹해합니다. 특히 한국인과 인도인 엔지니어들, H-1B 비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두 국가 출신입니다. 저녁 6시 실리콘밸리 한인타운 산타클라라 한 카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평소 30명 정도 모이는 한인 엔지니어 모임. 오늘은 200명이 넘게 몰려듭니다.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한 사람이 일어나 말합니다. 저는 구글에서 8년 일했습니다. 영주권 신청했는데 아직 5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10만 달러면 회사가 저를 계속 고용할까요?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스타트업에 있어요. 회사 규모가 작아서 10만 달러는 큰 부담이에요. 이미 해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한국 귀국을 고려하고 있어요. 다들 그를 쳐다봅니다. 지난주에 KAIST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AI 연구 환경이 많이 좋아졌대요. 연봉도 미국이랑 비슷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저도 삼성전자에서 스카우트 제안받았어요. 반도체 설계 경력 때문에. 한국에서 대우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패닉에서 계산으로. 이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문이 닫힌다면 한국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한국 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집무실 새벽 2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0일 토요일 새벽 장관은 긴급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영향을 받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합니다.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즉시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라. 토요일 새벽이지만 30분 만에 회의실이 가득 찹니다. 과기부 차관, 산업부 차관, 교육부 국장, 고용부 국장, 외교부 국장 모두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장관이 말합니다. 미국이 H-1B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수 인재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과기부 차관이 답합니다. 브레인풀 플러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예산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산업부 차관이 말합니다. 기업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삼성, SK, LG, 현대차 모두 해외 인재 영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부 국장이 말합니다. KAIST, POSTCH,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협력하겠습니다. 교수 자리와 연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고용부 국장이 말합니다.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취업비자 발급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말합니다. 주미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현지 한국인 과학자들과 접촉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옵니다. 첫째, 해외 인재 긴급 유치 TF를 구성합니다. 둘째, 브레인 투 코리아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합니다. 셋째, 기업들과 협력해서 스카우트 팀을 파견합니다. 넷째, 비자 발급을 일주일 내로 단축합니다. 다섯째, 정착 지원금을 대폭 늘립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장관이 말합니다. 우리는 15년 전에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하지만 그때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R&D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21%.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제2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는 세계적인 연구 클러스터가 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테헤랄로는 스타트업의 성지가 됐습니다. 인프라도 갖춰졌습니다. 5G 통신망이 전국을 덮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구축됐습니다. AI 슈퍼컴퓨터가 가동 중입니다. 생활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교통이 편리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훌륭합니다.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문화생활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역동적입니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혁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환경이 해외 인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 오전 샌프란시스코의 한국인들은 잠을 설칩니다. 집에서 가족과 의논합니다. 친구들과 통화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습니다. 한국 기업의 채용 공고를 검색합니다. 한국 대학의 교수 채용을 알아봅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봅니다. 김민주는 구글 기숙사방에서 노트북을 켭니다. KAIST 웹사이트를 엽니다. 교수 채용 공고가 떠 있습니다. AI 분야 조교수 채용. 연봉은 미국의 80% 수준. 하지만 생활비는 미국의 60%. 실질 구매력은 비슷합니다. 연구비도 충분히 지원됩니다. 연구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민주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현우는 샌프란시스코 아파트에서 아내와 이야기합니다. 여보, 한국 가는 거 어때? 아이들 교육은? 한국 교육도 나쁘지 않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당신 일은? 삼성증권에서 연락 왔어. 좋은 조건 제시하더라. 그럼 진지하게 고려해봐.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실리콘밸리 전역에서 비슷한 대화가 오갑니다. 한국계 엔지니어들만이 아닙니다. 인도계 엔지니어들도, 중국계 엔지니어들도, 유럽계 엔지니어들도 모두 고민합니다. 미국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하지만 한국계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언어 장벽이 없습니다. 문화 적응이 필요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그들을 원합니다. 9월 21일 일요일 H-1B 신규 수수료가 공식 발효됩니다. 미국 이민국 웨브사이트에 공지가 뜹니다. 새로운 H-1B 신청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비자 소지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갱신하는 경우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신청하는 경우는 1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구글 인사팀이 모입니다. 현재 H-1B 비자로 일하는 직원이 4,000명.
내년에 갱신해야 하는 사람이 800명, 새로 채용 예정인 외국인이 300명, 300명에게 각각 10만 달러, 총 3천만 달러, 300억 원입니다. 구글에게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페이스북 메타도 비슷한 계산을 합니다.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정말 필요한 인재가 아니면 10만 달러를 낼 수 없습니다. 채용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 인재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는 곧 외국인 엔지니어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월요일 아침, 샌프란시스코 한국총영사관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비자 문의, 귀국 상담, 취업 정보. 총영사관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 본부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상담 창구를 늘렸습니다.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사가 설명합니다. 한국 정부가 브레인 투 코리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지원, 정착금 지원, 주택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가요? 박사급 연구자는 연간 최대 2억 원까지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금으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 지원합니다.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 인력 비자를 우선 발급합니다. 심사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5년 복수 비자를 드립니다. 가족은요?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비자를 받습니다. 배우자 취업도 가능합니다. 상담이 계속됩니다.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저녁까지 총영사관 직원들이 교대로 일합니다. 하루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LA 총영사관도, 뉴욕 총영사관도, 시애틀 총영사관도, 보스턴 총영사관도 같은 상황입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몰려듭니다. 고국 복귀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인도계도, 중국계도, 유럽계도 미국의 정책 변화에 실망합니다. 다른 선택지를 찾습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가 됩니다. 9월 22일 화요일, 서울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이 긴급회의를 엽니다. 미국 지사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H-1B 비자로 일하는 삼성 직원이 500명, 이 중 한국계가 200명, 나머지 300명은 다른 국적. 한국계 직원들 중 일부가 한국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말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해외 경험이 있는 우수 인력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즉시 귀국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첫째, 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한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한국 복귀 시 직급을 보장합니다. 셋째, 연봉은 미국 수준을 유지합니다. 넷째, 이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섯째,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대출합니다. 여섯째, 자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LG전자도, 현대자동차도, 네이버도, 카카오도 한국 대기업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해외 인재 유치 경쟁이 시작됩니다. 중소기업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들, 대덕 연구단지의 벤처기업들 모두 채용 공고를 냅니다. AI 엔지니어 구함, 반도체 설계 전문가 구함, 바이오 연구원 구함, 클라우드 아키텍트 구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구함. 연봉은 협의 가능, 스톡옵션 제공, 자율 출퇴근, 유연 근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대학들도 움직입니다. KAIST가 교수 특별 채용을 발표합니다. 해외 박사 학위 소지자 우대, AI 반도체 바이오 분야 집중 채용, 연봉 최대 2억 원, 연구비 별도 지원, 연구실 공간 보장, POSTECH도, 서울대도, 연세대도, 고려대도, 성균관대도, 한양대도, UNIST도, GIST도, DGIST도 모든 주요 대학이 채용 공고를 냅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들도 가세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한국기계연구원 KIMM, 한국과학연구원 KRIC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모두 해외 인재를 찾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 자리를 대폭 늘립니다. 선임 연구원 자리를 신설합니다. 책임 연구원 채용을 확대합니다. 한국 전체가 움직입니다.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합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특히 미국에 있는 한국인 과학자들. 9월 23일 수요일 샌프란시스코 펠로알토 스탠포드 대학 근처 카페. 김민준이 친구 박서준을 만납니다. 서준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한국 갈까봐. 진짜? 응, 어제 KAIST에서 연락 왔어. 조교수 자리 제안하더라. 조건은 연봉 1억 5천, 연구비 연간 5억, 연구실 공간 200제곱미터, 박사과정 학생 5명 배정. 괜찮네? 그치? 미국에서 테뉴어 트랙 자리 얻으려면 몇 년 더 걸릴 거야. 한국에서는 바로 시작할 수 있어. 나도 고민 중이야. 어디서 연락 왔어? 삼성, 네이버, 그리고 서울대. 오조네. 응, 근데 결정이 쉽지 않아. 왜? 여기서 6년 살았잖아. 익숙해졌어. 친구들도 있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H-1B 갱신할 때마다 10만 달러야. 회사가 계속 낼까? 영주권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리고 한국도 많이 좋아졌잖아. 연구 환경도 괜찮고 생활도 편하고. 서울은 확실히 살기 좋아졌어. 맞아,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배달도 빠르고. 둘은 웃습니다. 진지한 고민이지만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 샌프란시스코 금융가. 이현우는 상사와 미팅을 합니다. 현우 씨, H-1B 문제 어떻게 할 건가요? 한국 복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로서는 아쉽지만 이해합니다. 10만 달러는 회사로서도 부담이에요. 감사합니다. 6년간 많이 배웠습니다. 현우 씨가 한국에서도 잘 되길 바랍니다. 미팅이 끝납니다. 현우는 자리로 돌아와 이력서를 정리합니다.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둘 다 준비합니다. 저녁에 삼성증권 헤드헌터와 화상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귀국을 준비합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합니다. 한국 기업에 지원합니다. 화상 면접을 봅니다. 오퍼를 받습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모두가 떠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남기로 합니다. 회사가 10만 달러를 내주기로 했거나, 영주권이 곧 나올 예정이거나, 미국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거나. 하지만 상당수가 진지하게 귀국을 고려합니다.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확실합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실리콘밸리에서 판교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히 한국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도 출신 엔지니어도 고국을 생각합니다. 중국 출신 연구자도 귀국을 고려합니다. 유럽 출신 개발자도 다른 선택지를 찾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전 세계 인재 지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다른 나라들이 문을 엽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술력, 자본력, 인프라, 생활환경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인재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인재들이 지금 미국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기다립니다. 팔을 벌리고 문을 열고 환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붐빕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는 사람들. 일시 귀국이 아닙니다. 영구 귀국을 위한 짐을 꾸립니다. 6년간 모은 짐, 10년간 쌓은 추억 모두 박스에 담습니다. 한국으로 보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김민준도 그중 하나입니다. 10월 15일 출발 티켓을 끊었습니다. KAIST 조교수로 부임합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이현우도 짐을 쌉니다. 11월 1일 귀국합니다. 삼성증권 VP로 입사합니다. 연봉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더 저희 12제시도 MC 계속 편집념합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도 구했습니다. 회사에서 전세 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보낼 예정입니다. 아내도 한국행을 환영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아이들 봐주실 분이 있으니까요. 박서준은 이미 짐을 붙였습니다. 10월 1일 출국합니다. POSTCH 조교수입니다. 반도체 설계 연구실을 맡습니다. 첫 학기에 석사과정 3명, 박사과정 2명을 받습니다. 연구비는 3년간 15억 원입니다. 미국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타운 식당가 작별 모임이 열립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송별회. 남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저녁. 2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엔지니어입니다. 모두 친구입니다. 이제 절반은 떠납니다. 절반은 남습니다. 한 사람이 건배를 제안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잔을 부딪힙니다. 맥주가 흘러넘칩니다. 웃음이 터집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합니다. 6년, 8년, 10년, 함께한 시간들. 이제 헤어집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 한국 가면 잘 될 거야. 고마워. 우리도 자주 연락하자. 당연하지. 카톡으로 계속 이야기하자. 화상통화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만나자. 좋아.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작별이지만 이별은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만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로 10시간이면 됩니다.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까지. 같은 시각 서울 강남, 삼성전자 본사 20층 회의실. 귀국 인재 환영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미 귀국한 5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실리콘밸리 출신입니다. 구글 출신 AI 연구자, 페이스북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테슬라 출신 자율주행 전문가, 애플 출신 하드웨어 디자이너, 넷플릭스 출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사 담당 임원이 환영사를 합니다. 여러분을 삼성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의 해외 경험과 전문성이 삼성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구글 출신 연구자가 소감을 말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놀랐습니다. 연구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장비도 최신이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 못지않습니다. 테슬라 출신 전문가가 덧붙입니다. 팀워크가 인상적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한데 여기는 협력이 잘 됩니다. 빠르게 일이 진행됩니다. 의사결정도 빠릅니다. 애플 출신 디자이너가 말합니다. 서울 생활이 편합니다. 교통이 좋고 인터넷이 빠르고 배달이 신속합니다. 삶의 질이 높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다릅니다. 한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저녁 식사. 삼성동 한정식집. 정갈한 상차림. 맛있는 음식. 편안한 대화. 모두 만족스러워합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돌아오길 잘했어요. 다른 사람이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생활도 좋았지만 한국도 좋네요. 고향이니까요. 맞아요, 고향. 웃음이 흐릅니다.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같은 날 저녁 판교 테크노밸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신규 입사자 환영회가 열립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3명. 유럽에서 온 2명. 일본에서 온 1명. 모두 AI 전문가입니다. 네이버 AI 연구소장이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네이버 AI의 미래입니다. 최고의 팀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최고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수억 명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실리밸리 출신 1명이 질문합니다. 연구 자율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구소장이 답합니다.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십시오. 물론 회사 방향과 맞아야 하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유럽 출신이 묻습니다. 팀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원하는 대로 구성하십시오.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십시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본 출신이 궁금해합니다. 논문 발표는 자유로운가요? 물론입니다. 학회 참석도 적극 지원합니다. 오픈소스 기여도 환영합니다. 모두 만족스러워합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이렇게 연구 친화적일 줄 몰랐습니다. 환영회가 끝나고 연구소 투어, 최신 GPU 서버 클러스터, 넓은 연구 공간, 편안한 휴게실, 무료 카페, 다양한 간식,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못지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한 사람이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여기 괜찮은데? 응, 생각보다 훨씬 좋아. 잘 선택한 것 같아. 나도 그래. 10월 첫째 주, 인천공항 입국장. 귀국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대형 캐리어를 끌고, 여러 개의 박스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김민준이 입국장을 나섭니다. 6년 만에 귀국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영구 귀국입니다. 그동안 방학 때마다 잠깐씩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여기서 살 겁니다. 여기서 일할 겁니다. 여기서 연구할 겁니다. 부모님이 마중 나왔습니다. 아들, 아버지, 어머니, 포옹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6년간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잘 돌아왔다. 네, 어머니. 이제 자주 보겠구나. 네, 매일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리십니다. 고생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KAIST 교수 됐다며. 네,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차에 짐을 싣습니다. 서울로 향합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학교에서 제공한 숙소입니다. 1년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집을 구하면 됩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집니다. 한강, 63빌딩, 롯데타워, 남산타워,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는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더 역동적입니다. 더 화려합니다. 더 빠릅니다. 민주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내 도시다. 여기서 새로 시작한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같은 날 이현우도 도착합니다. 가족과 함께. 아내와 두 아이. 아이들은 신기해합니다. 엄마, 여기가 한국이야. 응, 아빠 나라. 엄마 나라이기도 해. 우리도 한국 사람이야. 그럼. 아이들은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한국어가 서툽니다. 하지만 곧 배울 겁니다. 국제학교에 다니지만 한국어 수업도 들을 겁니다. 친구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겁니다. 현우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좋아. 적응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 할 수 있어. 그래, 해보자. 가족이 함께 택시를 탑니다. 강남 아파트로 향합니다. 삼성증권에서 지원해준 전세. 40평 아파트. 깨끗하고 넓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와, 넓어. 방도 커. 학교는 가까워. 응, 걸어서 10분. 좋다. 가족이 새 집에 들어섭니다. 짐을 풉니다. 하나씩 정리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10월 둘째 주. 대전 KAIST 캠퍼스. 김민준의 첫 출근. 아침 9시. 정문을 지나 연구동으로 향합니다. AI 연구동 4층. 민준의 연구실입니다. 문을 엽니다. 넓은 공간. 깨끗한 책상. 최신 컴퓨터. 대형 모니터 3개. 화이트보드. 서가. 소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밖으로 캠퍼스가 보입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민주는 책상에 앉습니다. 컴퓨터를 켭니다. KAIST 메일이 와 있습니다. 환영 메시지. 일정 안내. 시스템 접속 정보. 하나씩 읽습니다. 하나씩 설정합니다. 노크 소리. 학과장이 들어옵니다. 민준 교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과장님. 연구실 괜찮으세요? 네, 완벽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점심때 교수회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과장이 나갑니다. 민주는 다시 컴퓨터를 봅니다. 연구 계획을 작성합니다. 향후 3년간의 로드맵. 첫 해는 기반 구축. 둘째에는 본격 연구. 셋째에는 성과 도출. 계획이 명확합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삼성증권 본사. 이현우의 첫 출근. 아침 8시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첫날이니까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사팀에서 배지를 받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보안 등록을 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칩니다. 투자 분석팀으로 올라갑니다. 20층. 넓은 사무실. 트레이딩 룸처럼 모니터가 많습니다. 현우의 자리는 창가. 전망이 좋습니다. 강남대로가 보입니다. 팀장이 다가옵니다. 현우 씨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리 괜찮죠? 네, 완벽합니다. 점심 후에 팀 미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는 컴퓨터를 켭니다. 블룸버그 터미널에 접속합니다. 익숙한 화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쓰던 것과 같습니다. 시장 데이터를 봅니다. 코스피 코스닥, 뉴욕 나스닥 다우존스, 환율 금리 원자재, 모든 게 실시간으로 흐릅니다. 익숙합니다. 편안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여의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P 회의실, 해외 인재 유치성과 보고회, 과기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각 부처 담당자들이 모입니다. 발표가 시작됩니다. 9월 19일 미국 H-1B 정책 변화 이후 한 달간의 성과. 총 237명이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중 87명이 이미 귀국했습니다. 나머지 150명도 연말까지 돌아올 예정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AI 분야 45명, 반도체 분야 38명, 바이오 분야 32명, 자동차 분야 28명, 기타 분야 94명,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모두 해외 유수 기업 경력자입니다. 모두 5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최고급 인재들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기업 102명, 대학 78명, 정부 출연 연구소 57명, 삼성전자가 가장 많습니다. 23명, SK하이닉스 18명, LG전자 15명, 현대자동차 12명, 네이버 10명, 카카오 8명, 대학은 KAIST가 가장 많습니다. 12명, 서울대 10명, POSTCH 9명, 연세대 8명, 고려대 7명, 정부 출연 연구소는 ETRI가 가장 많습니다. 8명, KIST 7명, KRICT 6명, KRIBB 5명. 숫자만 봐도 대단합니다. 한 달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상담 중인 사람이 400명 넘습니다. 잠재적 귀국 희망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연말까지 500명 귀국이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1000명이 목표입니다. 장관이 말합니다. 훌륭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해야 합니다.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인재가 옵니다. 정착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유치만큼 정착이 중요합니다. 와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와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입소문이 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 브리핑. 장관이 직접 나섭니다. 지난 한 달간 237명의 해외 우수 인재가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H-1B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매력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인재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산은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필요하면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외국인 인재 유치 계획은 있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인재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성과 목표는 연말까지 500명, 내년에는 1000명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뉴스가 나갑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 앵커가 전합니다. 미국 H-1B 비자 정책 변화로 우수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고 기업과 대학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인터뷰가 나옵니다. KAIST 김민준 교수. 한국 연구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미국 못지않습니다. 돌아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AI 연구원. 회사의 지원이 대단합니다.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개발자. 팀 분위기가 좋고 업무 속도가 빠릅니다. 역동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모두 긍정적입니다. 모두 만족스러워합니다.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뉴스를 보는 사람들. 샌프란시스코의 한국인 엔지니어들. 아, 저 사람 알아. 나도 알아. 같은 학교 출신이야. 진짜 잘 됐나 봐. 그런가 봐. 우리도 갈까? 생각해보자. 대화가 이어집니다. 고민이 깊어집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10월 넷째 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인재 포럼이 열립니다. 귀국 인재들이 모입니다. 경험을 공유합니다. 네트워킹을 합니다. 100명이 넘게 참석합니다. 모두 최근 귀국한 사람들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뉴욕에서, 보스턴에서, 시애틀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각지에서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합니다. 기업에서,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좋은 성과를 냅니다. 포럼이 시작됩니다. 첫 발표자가 무대에 오릅니다. 구글 출신 AI 연구자. 한국 AI 생태계의 가능성. 제목입니다. 발표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AI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반이 갖춰져 있습니다. 인프라가 좋습니다. 인터넷이 빠릅니다. 데이터가 많습니다. 인재도 있습니다. 필요한 건 시간과 투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험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청중이 박수를 칩니다. 공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 테슬라 출신 자율주행 전문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발표 제목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전환점에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왔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옵니다. 현대차, 기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빈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경험을 활용해서. 또 박수. 세 번째 발표자. 애플 출신 하드웨어 디자이너. 한국 제조업의 강점. 한국은 제조 강국입니다. 삼성, LG, SK 모두 세계적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최고입니다. 여기에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더하면 무적입니다. 애플이 그렇게 성공했듯이 우리가 그 노하우를 가져왔습니다. 청중이 열광합니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한국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명함을 교환합니다.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협업을 논의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새로운 협력이 생깁니다. 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모두 AI 분야 사람들. 스타트업을 논의합니다. 우리 함께 회사 만들까? 좋아. AI 솔루션 회사. 엔터프라이즈 대상. 시장성 있어. 투자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판교에 사무실 구하자. 그래. 팀 꾸리자. 좋아. 대화가 진지해집니다. 실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다른 무리도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 사람들. 대학 협력을 논의합니다. 우리가 산학 프로젝트 하나 만들까? KAIST랑 협력해서 기업 후원 받고 실용적인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좋은 생각이야. 추진해보자. 여기저기서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여기저기서 계획이 세워집니다.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녁 식사. 판교의 한 레스토랑. 30명이 함께 모입니다. 맥주를 마십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 나도 한국이 괜찮을까 싶었지. 근데 와보니 좋더라. 응, 예상보다 훨씬. 일하는 환경도 좋고, 생활도 편하고, 사람들도 좋고. 다들 동의합니다. 귀국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실리콘밸리 문화를 가져오는 거야. 개방성, 창의성, 도전 정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우리가 교량이 되는 거지. 좋은 제시도 MC 계속 편집 생각이야. 실천하자. 그래, 함께. 잔을 부딪힙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한국을 바꿀 겁니다. 한국을 글로벌 허브로 만들 겁니다. 자신들이 그 시작입니다. 11월 첫째 주 서울 코엑스 글로벌 AI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50개국에서 3,000명이 참석합니다. 연구자들, 개발자들, 기업인들, 투자자들, 모두 AI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조연설이 시작됩니다. 김민준 KAIST 교수가 무대에 섭니다. 귀국한 지 한 달. 벌써 주요 컨퍼런스 연사입니다. 실리콘밸리 경력 덕분입니다. 구글에서의 연구 성과 덕분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는 한 달 전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6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습니다. 구글에서 AI를 연구했습니다.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훌륭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청중이 집중합니다. 한국의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빠릅니다.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실행이 빠릅니다. 변화가 빠릅니다. 이 속도가 혁신을 만듭니다. 실리콘밸리도 빠르지만 한국은 더 빠릅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은 인프라가 좋습니다. 5G가 전국을 덮습니다.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잘 갖춰졌습니다. AI 연구에 최적입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한국은 데이터가 많습니다. 5천만 인구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씁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삽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AI의 원료입니다. 청중이 감탄합니다. 한국은 제조 강국입니다. 삼성, LG, SK, 현대차 모두 세계적입니다. AI를 적용할 곳이 많습니다. 실험할 곳이 많습니다. 상용화할 곳이 많습니다. 이론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쓰입니다. 더 큰 박수.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여기서 제 연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아이디어가 제품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집니다. 청중이 일어섭니다. 감동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민주는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여러 사람이 다가옵니다. 명함을 건넵니다. 협력을 제안합니다. 투자를 제안합니다. 민주는 바쁘게 응대합니다. 좋은 기회들입니다.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중국에서 온 투자자입니다. 교수님 발표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중국 시장에 관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명함을 교환합니다. 또 한 사람. 일본 대기업 연구소장입니다. 민준 교수님 공동연구 어떨까요? 좋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도쿄에 있습니다. 방문 가능하신가요? 물론입니다. 다음 달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일정을 잡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옵니다. 유럽에서, 동남아에서, 미국에서 모두 협력을 원합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준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 귀국한 AI 연구자들이 모입니다. 10명 정도. 모두 이번 컨퍼런스 발표자들입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반응 좋았어. 응, 대박이었어.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 많더라. 당연하지, 요즘 한국 뜨잖아. K-팝, K-드라마, 이제 K-테크도. 맞아.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래, 우리가. 의욕이 넘칩니다. 자신감도 넘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AI 강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 판교. 네이버 본사. AI 연구소 회의실. 긴급 미팅이 열립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론칭. 실리콘밸리 출신 3명이 주도합니다. 차세대 AI 어시스턴트. 한국어에 최적화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한국 사용자를 위한, 구글 어시스턴트보다 좋은, 시리보다 똑똑한 그런 걸 만들 겁니다. 팀장이 말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1년 내 베타 버전, 2년 내 정식 출시, 3년 내 1000만 사용자.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자원은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인력은 충분합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모입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섭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 감정인식, 맥락 이해, 개인화, 음성 합성, 실시간 번역, 모든 게 들어갑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 겁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집에 안 갑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일이 즐겁습니다. 이게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입니다. 이렇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빠르게,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11월 중순, 대전 KAIST, 민준의 첫 강의, 대학원 인공지능 특론, 수강생이 30명입니다. 석사 박사 과정, 모두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민준이 강의실에 들어섭니다. 학생들이 일어납니다. 앉으세요. 학생들이 앉습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한 달 전에 미국에서 왔습니다. 구글에서 6년간 AI를 연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합니다. 이 수업은 특별합니다. 이론만 배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듭니다. 실제로 돌립니다. 실제로 서비스합니다. 한 학기에 하나씩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학생들 눈이 반짝입니다. 어떤 걸 만들까요? 여러분이 정합니다. 사회에 필요한 것, 사람들이 쓸 것, 의미 있는 것, 그걸 만듭시다. 손이 올라갑니다. 네, 질문하세요. 교수님, 팀은 어떻게 꾸리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3명에서 5명 자유롭게 구성하세요. 주제는 언제까지 정하나요? 다음 주까지. 그리고 발표하세요.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최종 결과물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얼마나 유용한지, 그게 기준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신선합니다. 흥미롭습니다. 강의가 계속됩니다. 민준이 실리콘밸리 경험을 나눕니다. 구글에서 일하는 법, AI 연구하는 법, 프로젝트 진행하는 법, 모두 실전 경험입니다.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적습니다. 질문도 많이 합니다. 수업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 몇 명이 다가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서 일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관심 분야가 뭔가요? 자연어 처리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면담합시다. 감사합니다. 다른 학생도 묻습니다. 교수님, 논문지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강화학습이요? 흥미롭네요. 제안서 보내주세요. 네, 교수님. 학생들이 떠나고 민준은 연구실로 돌아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첫 강의가 잘 끝났습니다. 학생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같은 날 서울. 이현우는 첫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삼성증권 경영진 앞에서 미국 시장 분석, 테크 기업 투자 전략, 그의 전문 분야입니다. 발표가 시작됩니다. 현재 미국 테크 시장은 전환점에 있습니다. AI 붐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실용화 단계입니다. 수익성이 중요해집니다. 경영진이 듣습니다. 추천 종목은 3가지입니다.
첫째 클라우드 인프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둘째 AI 칩, 엔비디아, AMD. 셋째 AI 응용, 오픈 AI, 엔스로픽. 메모를 합니다. 리스크는 규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AI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 기업 기회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메모리 수요가 폭발합니다. HBM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큰 수혜를 볼 겁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 부사장이 묻습니다. 현우 씨, 미국에서 6년 일했죠? 네, JP모건에서요. 거기 분석과 여기 분석 차이가 뭔가요? 속도입니다. 한국이 빠릅니다.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실행도 빠릅니다. 좋은 점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변합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사장이 만족합니다. 잘 왔군요.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축하합니다. 첫 발표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진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1월 하순, 인천공항. 또 한 무리가 도착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보스턴에서, 시애틀에서. 이번 달에만 50명이 넘습니다. 모두 고급 인력입니다. AI 전문가, 반도체 엔지니어, 바이오 연구자, 자율주행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각 분야 최고들입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 대학 교수, 정부 관계자. 미리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일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착 지원금도 나옵니다.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한 사람이 입국장을 나옵니다. 30대 후반의 MIT 박사입니다. 보스턴에서 바이오 연구했습니다.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됩니다. 마중 나온 학과장이 반깁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서울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연구실은 준비됐나요? 네, 모두 준비됐습니다. 장비도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석사 3명, 박사 2명 배정했습니다. 연구비는 3년간 10억 원입니다.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워합니다. 한국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20대 후반 여성, 스탠포드 박사. 구글에서 2년 일했습니다. 이제 카카오에 갑니다. AI 연구원으로. 카카오 인사팀이 마중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판교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네. 차가 출발합니다. 판교로 향합니다. 회사 소개를 듣습니다. 팀 구성을 듣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을 듣습니다. 기대됩니다. 흥미롭습니다.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 40대 초반 남성, 시애틀에서 일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클라우드 전문가. 이제 네이버로 갑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총괄. 높은 직책입니다. 큰 책임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20년 경력입니다. 충분한 실력입니다. 네이버 임원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좋은 성과 만듭시다. 그러겠습니다. 악수를 나눕니다. 새로운 동료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매주, 매달, 끊임없이 한국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들을 맞이하는 한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원합니다. 함께 성장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과기부 장관 주재회의, 3개월 성과 점검, 9월부터 11월까지 H-1B 정책 변화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나? 보고가 시작됩니다.
총 귀국 인원 374명. 당초 목표 300명. 24% 초과 달성. 분야별로 보면 AI 118명, 반도체 97명, 바이오 86명, 자동차 43명, 기타 30명, 모두 박사급, 모두 5년 이상 경력. 가는 곳은 기업 198명, 대학 112명, 연구소 64명, 주요 기업 현황, 삼성전자 45명, SK하이닉스 32명, LG전자 28명, 현대차 23명, 네이버 18명, 카카오 15명, 기타 37명, 대학 현황, KAIST 23명, 서울대 19명, POSTCH 16명, 연세대 14명, 고려대 12명, 기타 28명, 연구소 현황, ETRI 15명, KIST 12명, KRICT 9명, KRIBB 8명, 기타 20명. 숫자가 인상적입니다. 3개월 만에 이룬 성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착률입니다. 만족도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85%. 매우 높습니다. 불만족은 5%. 나머지는 보통. 만족 이유는 연구환경 좋음 42%, 생활편의 좋음 28%, 보수 적정 18%, 발전 가능성 12%. 불만족 이유는 언어 소통 어려움 40%, 문화 차이 30%, 행정 절차 복잡 20%, 기타 10%. 개선할 점이 보입니다. 언어 지원 강화, 문화 적응 프로그램, 행정 절차 간소화. 이런 것들 장관이 지시합니다. 만족도를 90% 이상으로, 불만족을 3% 이하로.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래야 입소문이 납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실무진이 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회의가 계속됩니다. 내년 목표를 논의합니다. 내년에는 1000명, 3배 증가입니다.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인프라는 준비됐습니다. 기업 수용은 문제 없습니다. 그럼 추진합니다. 내년 목표 1000명 확정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브리핑. 기자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3개월간 374명의 해외 인재가 귀국했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만족도도 85%로 높습니다. 내년에는 1000명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인재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경제 효과는 막대합니다. 이들이 창출할 가치는 수조 원입니다. 외국인 인재는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옵니다. 성공 요인은 준비된 인프라, 적극적인 지원, 빠른 의사결정. 이런 것들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뉴스가 나갑니다. 저녁 메인 뉴스. 톱으로 다룹니다. 한국이 글로벌 인재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H-1B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3개월간 374명의 우수 인재가 귀국했습니다. 이들이 한국 미래를 이끌 것입니다. 화면에 인터뷰가 나옵니다. 김민준 KAIST 교수. 한국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현우 삼성증권 VP. 한국 금융시장의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AI 연구원. 팀이 훌륭합니다. 프로젝트가 흥미롭습니다. 매일 출근이 즐겁습니다. 모두 긍정적입니다.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약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사람들,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하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부심이 생깁니다. 해외에서도 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국인들, 뉴욕의 엔지니어들, 보스턴의 연구자들. 아, 한국이 진짜 달라졌네. 나도 갈까?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귀국을 준비합니다.
물결이 계속됩니다. 흐름이 이어집니다. 변화가 확산됩니다. 12월.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돌아보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9월 19일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의 H-1B 정책.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확실하게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입니다. 374명이 돌아왔습니다. 최고급 인재들입니다. 그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에서,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논문을 씁니다. 특허를 냅니다. 제품을 만듭니다. 학생을 가르칩니다. 후배를 키웁니다. 지식을 나눕니다. 한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확실하게, 글로벌 수준으로. 김민주는 KAIST에서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3명, 학부 인턴 2명, 모두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AI 모델, 세계 최고 수준, 내년 상반기 완성 목표. 이미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20% 좋습니다.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최고 학회에 낼 겁니다. 이현우는 삼성증권에서 팀을 이끕니다. 글로벌 테크 투자팀. 5명 규모입니다. 그가 팀장입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3개월간 수익률 15%. 시장 평균을 웃돕니다. 경영진이 만족합니다. 승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서준은 POSTCH에서 연구실을 운영합니다. 반도체 설계 연구실. 학생 5명. 최신 장비. 충분한 연구비.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차세대 AI 칩 설계. 삼성전자와 공동 연구입니다. 내년 하반기 시제품 목표. 이미 설계가 70% 완료됐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374명 모두가 활약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서울 강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 귀국 인재들이 모입니다. 100명 넘게 참석합 제시도 MC 계속 편지입니다. 모두 올해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렸습니다. 과기부 장관도 참석합니다. 주요 기업 임원들도 옵니다. 대학 총장들도 옵니다. 모두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후 6시. 행사가 시작됩니다. 장관이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여러분이 한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바꿀 것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해외 경험이 소중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계 최고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대표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KAIST 총장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학생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모두의 말이 진심입니다. 모두가 이들을 원합니다. 모두가 이들을 응원합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테이블마다 대화가 오갑니다. 올해 어땠어요? 좋았어요? 적응 잘했어요?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일은요? 만족스러워요? 동료들은요? 훌륭해요? 한국 생활은요? 편해요? 다들 긍정적입니다. 만족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김민준이 이현우를 만납니다. 오랜만이야. 응 정말. 잘 지내. 응 너도. 일은 어때? 좋아 내 연구는. 잘 되고 있어. 가족은? 다들 좋아 아이들도 적응 잘하고. 다행이다. 너는? 나는 혼자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셔. 그럼 됐다. 내년에도 잘하자. 그래 함께. 잔을 부딪힙니다. 우정을 나눕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입니다.
박서준도 근처에 있습니다. 다가와 합류합니다. 야 너희. 서준아. 잘 지내. 응 POSTCH 괜찮아. 연구는 잘 돼 학생들도 좋고. 그래 다행이다. 우리 다음에 같이 프로젝트 하나 하자. 뭐? 산학협력 공동연구 그런 거. 좋지. 우리 세 명이 각자 분야에서 시너지 낼 수 있어. 그래 해보자. 의기투합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이들의 힘입니다. 네트워크입니다. 협력입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연결됩니다.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협업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회사가 생깁니다. 여기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납니다. 식사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명함을 교환합니다.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한 무리가 모입니다.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우리 회사 만들까? 무슨 회사? AI 솔루션. 타겟은 중소기업. 시장성은 충분해. 투자는 받을 수 있어. 팀은 우리가 코어고 나머지는 채용. 진지해집니다. 실현 가능성을 따집니다. 사업 계획을 구상합니다. 실제로 추진하기로 합니다. 다른 무리도 있습니다. 학계에서 협력하려는 사람들. 우리 컨소시엄 만들자. 주제는 차세대 반도체. 참여기관은 KAIST POSTCH 서울대. 기업 파트너는 삼성 SK. 연구비는 정부 지원받고. 기간은 5년. 목표는 세계 최고 기술. 합의를 봅니다. 추진하기로 합니다. 내년 초에 제안서를 냅니다. 또 다른 무리. 산업계 사람들. 글로벌 진출을 논의합니다. 한국 기술을 세계로. 어떻게? 우리가 교두보. 어디로? 미국, 유럽, 동남아. 무엇을? AI, 반도체, 바이오. 파트너는 현지 기업들. 우리 네트워크 활용. 전략을 짭니다. 로드맵을 만듭니다.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밤 10시. 행사가 끝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악수를 나눕니다. 포옹을 합니다. 내년에 또 보자. 연락하자. 프로젝트 같이 하자. 약속을 남깁니다. 김민주는 택시를 탑니다. 대전으로 돌아갑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이 흐릅니다. 반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생각에 잠깁니다. 올해가 저물어 갑니다.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9월에 결정했습니다. 10월에 돌아왔습니다. 11월에 자리 잡았습니다. 12월에 성과를 냈습니다. 빠른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내년은 더 기대됩니다. 연구가 본격화됩니다. 논문이 나갑니다.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이 성장합니다. 그가 기여할 겁니다. 한국 발전에, 과학 진보에, 미래 창조에.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대전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이현우도 집으로 갑니다. 강남 아파트. 가족이 기다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보 왔어? 응. 행사 어땠어? 좋았어. 사람들 많이 만났어. 응 다들 잘하고 있더라. 우리도 잘하고 있지. 그럼 당연하지. 아이들은? 잤어. 내일 학교. 응. 현우는 아이들 방을 들여다봅니다. 두 아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학교도 좋아합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현우는 거실로 나옵니다. 아내와 함께 앉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내년 계획을 세웁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그립니다. 같은 시각 판교. 한 아파트. 박서준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맥주를 마십니다. 노트북을 봅니다. 연구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오늘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좋습니다. 설계가 거의 끝나갑니다. 내년 초면 완성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뿌듯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일이 재미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습니다. 동료들이 훌륭합니다. 한국이 편합니다. 고향이니까요. 맥주를 다 마십니다. 노트북을 닫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내일을 생각합니다. 또 연구할 겁니다. 또 가르칠 겁니다. 또 발전할 겁니다. 한 걸음씩 꾸준히.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귀국한 인재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합니다. 연구실에서,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한국을 위해 일합니다. 저녁,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을 칩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6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해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김민주는 KAIST 연구실에 있습니다.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종소리를 듣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불꽃놀이가 터집니다. 아름답습니다. 희망적입니다. 그는 다짐합니다. 올해는 더 잘하겠다고, 더 많이 연구하겠다고, 더 크게 기여하겠다고, 한국을 위해, 과학을 위해, 미래를 위해. 이현우는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63빌딩 전망대, 서울 야경을 봅니다. 불꽃놀이를 봅니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내가 미소 짓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온 결정,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내년도 기대됩니다. 박서준은 친구들과 함께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근처 바. 귀국한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맥주를 마십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종소리가 들립니다. 모두 잔을 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너도 올해도 잘하자. 당연하지. 한국 최고로 만들자. 그래 함께 잔을 부딪힙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희망을 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374명의 귀국 인재들. 각자의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혼자서,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한국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마음,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 이들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이들이 한국의 힘입니다. 한편 미국, 실리콘밸리, 여전히 많은 한국인이 있습니다. H-1B 비자로 일하는 사람들,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도 뉴스를 봅니다. 한국의 변화를, 귀국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고민합니다. 나도 돌아갈까?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일부는 결정을 내립니다. 내년에 돌아가겠다고, 고국으로 가겠다고. 이력서를 준비합니다. 한국 기업에 연락합니다. 면접을 잡습니다. 귀국을 계획합니다. 물결은 계속됩니다. 2026년에도, 2027년에도 끊임없이 한국으로 인재들이 모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모두 한국으로 기회를 찾아, 미래를 찾아.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원합니다. 함께 성장합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2026년의 한국입니다. 역동적입니다. 혁신적입니다. 개방적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세계는 주목합니다. 한국의 변화를, 한국의 도약을, 한국의 가능성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씁니다. 한국이 글로벌 인재 전쟁의 승자가 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합니다. 한국의 인재 유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술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가 인정합니다. 한국의 성공을, 한국의 전략을, 한국의 미래를.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부심이 커집니다. 애국심이 느껴집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봅니다. 한국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 없다. 인식이 바뀝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해외 유학생들도 고민합니다. 졸업 후 한국으로 갈까? 그곳에도 기회가 있다. 그곳에도 미래가 있다.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업들이 활기를 띱니다. 우수 인재가 들어옵니다. 글로벌 경험이 축적됩니다.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신제품이 나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혁신이 일어납니다. 대학들도 발전합니다. 세계적인 교수가 옵니다. 연구 수준이 올라갑니다. 논문이 더 많이 나갑니다. 국제 랭킹이 상승합니다. 명성이 높아집니다. 연구소들도 강화됩니다. 최고급 연구자가 합류합니다. 프로젝트가 고도화됩니다. 성과가 나옵니다. 특허가 늘어납니다. 기술 이전이 활발해집니다. 한국 전체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술력, 혁신력, 경쟁력, 모든 면에서 조금씩 확실하게. 이것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작된 변화입니다. 트럼프의 H-1B 정책. 위기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준비된 인프라, 적극적인 유치, 확실한 지원. 이 모든 것이 결합됐습니다. 결과는 성공입니다. 숫자로 증명됩니다. 374명 귀국, 85% 만족도, 수조원 경제 효과, 수백 개 프로젝트, 수십 개 특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인식, 커지는 자신감, 높아지는 자부심, 넓어지는 가능성, 밝아지는 미래. 이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과입니다. 김민주는 연구실에서 일합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그의 연구가 논문이 됩니다. 논문이 특허가 됩니다. 특허가 제품이 됩니다. 제품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정성껏, 아낌없이. 학생들이 성장합니다. 박사가 됩니다. 연구자가 됩니다. 교수가 됩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이현우는 투자팀을 이끕니다. 전략적으로, 글로벌하게. 그의 분석이 보고서가 됩니다. 보고서가 투자가 됩니다. 투자가 수익이 됩니다. 수익이 회사를 키웁니다. 그는 후배를 키웁니다. 노하우를, 경험을 후배들이 배웁니다. 실력이 늡니다. 리더가 됩니다. 조직이 강해집니다. 박서준은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그의 설계가 칩이 됩니다. 칩이 제품에 들어갑니다. 제품이 팔립니다. 세계로 나갑니다. 그는 산학협력을 합니다. 기업과 연구소와 시너지가 납니다. 성과가 나옵니다. 기술이 이전됩니다. 산업이 발전합니다. 374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한국의, 세계의, 미래의.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026년에도, 2027년에도, 그 이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합류합니다. 2026년에 1000명, 2027년에 1500명. 계속 늘어납니다. 물결이 됩니다. 파도가 됩니다. 쓰나미가 됩니다. 한국을 바꾸는, 세계를 바꾸는, 미래를 바꾸는. 이것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초유의 사건, 예상치 못한 변화. 하지만 준비된 기회. 한국은 잡았습니다. 성공시켰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미래를 향해, 꿈을 향해, 세계 최고를 향해. 대한민국,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해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계속될 이야기입니다.